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목요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주말인데요. 다들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속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있죠. ISM 제조업 지수나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 사우디와 오펙의 원유 감산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과 오펙의 원유 위안화 거래 시스템으로 인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미국과 달러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서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현재는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경기 침체 이후 경기 확장 국면에서 좀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굳이 해야겠다면 현재는 배당을 잘 주면서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경기 침체에서도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기업은 배당을 증가시키면서 재무 건전성과 현금 흐름이 좋은 두 기업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LP, 티커는 EPD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먼저 EPD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중류 천연가스 및 원유 파이프라인 회사입니다. 2004년 9월 걸프테라를 인수를 했고요. 이 회사는 2018년 포춘지 선정 500대 미국 기업 중 총수익 기준으로 105위에 오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CVS 헬스입니다. 티커는 CVS이고요. 이렇게 CVS는 소매 약국 체인인 CVS 파머시를 소유한 미국 의료 회사입니다. 약국 혜택 관리자인 CVS 케어마크 그리고 다른 많은 브랜드 중에서 건강보험 제공자인 에트나 등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는 세계 최대의 의료 회사이며 본사는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주 운소켓에 있습니다. 우선 CVS 자본 현금 흐름은 총 16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EPD는 8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레버드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주주들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들도 제외한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금 흐름이 각각 120억 달러, 40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좋은 점은 과도한 자본 지출을 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인데요. 또한 CFO, Cash Flow from Operation이라고 하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창출은 각각 160억 달러, 80억 달러로 엄청나죠. 그리고 캐펙스, 자본 지출은 각각 27억 달러와 20억 달러 정도로 이 수치는 굉장히 안정되어 보입니다. 과거 CVS는 수년 전 에트나를 인수하면서 누적된 높은 수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운영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을 지출을 해왔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부채가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CVS는 현재 배당금을 늘리고 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21년 이후로 EPD는 4.35% 연복리로 배당을 성장시켰고 CVS는 10% 배당을 연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꾸준한 운영 수익이 장기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 배당 성향은 CVS가 21.6%, EPD가 67.41%로 EPD가 좀 다소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두 회사에 50대 50으로 분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배당을 받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EPD의 배당 수익률은 7.35%, CVS의 배당 수익률은 3.17% 정도로 둘이 50대 50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평균 5.26% 정도가 나옵니다. 최근 두 회사의 배당 정책과 실적 발표에 따르면 이 두 회사 간의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증가의 매력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 이후에 이 주식은 어떤 성장을 한번 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CV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EPD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두 회사를 5대5로 분할로 투자했다면 S&P 500보다 약 22.5% 높은 84%의 총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없다면 이전의 수익률은 아무 의미가 없긴 하겠죠. 우선 미드스트림 기업 EPD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CVS의 또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중 하나인 CVS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의료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처방전 작성부터 작성에 사용된 보험까지 모든 과정을 한 기업 아래에서 완료할 수 있는데요. 현장 의료 허브를 확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보험 회사 중 하나를 인수함으로써 CVS는 시장을 선도하는 밸류체인을 가진 의료 분야의 거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최근에 CVS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그래픽이 제약거래 체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CVS는 이제 5개 주요 구성 요소 중 3개, 약국과 약국 혜택 관리자 및 건강 계획을 계획하는 체인을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고객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 및 편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의 역풍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소비로 운용된다는 사실에 회사 존재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의 리스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에너지와 의료 수요 사이에서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이 회사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외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현재 컨텍스트는 이 회사로 인해 이미 깔려있는 대규모 파이프라인과 네트워크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파이프라인 마일당 수익을 더 높이면서 결국에 영업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VS에 대한 추가적인 큰 잠재적 수혜는 앞으로 고령화 인구가 정말 많아질 것이라는 정확한 사실에서 비롯하는데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수직적 통합을 위한 경영진의 계획은 단기간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까지 듭니다. 이 회사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주주들에게 안전하면서 수익률을 잘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면 향후 12개월 동안 상황을 예측했을 때 먼저 EPD는 현재 Price per FCF 비율이 7.06에서 5년 평균 8.14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는 조금만 성장을 담보한다면 앞으로 15.3% 정도의 잠재적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BS를 보면 현재 PE가 8.7인 반면에 5년 평균은 10.0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잠재적 성장이 15.75%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이를 배당 수익률을 보면서 1년 성장을 예측해 본다면 이미 확정된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보면 7.5%와 3.18% 수익은 먹고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현금 흐름표와 대차 대조표를 살펴본 결과 EPD와 CBS 모두 잉여 현금 흐름을 생산하는 캐시카우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안 좋은 면이 있다면 CVS 경영진이 과거에는 그렇게 주주 친화적이지는 않았지만 지난 2년간 배당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좋은 점만 말한 것 같아서 잠재적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보자면 EPD 투자의 중요한 리스크는 앞으로 에너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천연에너지원이 계속해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환경보호청의 가스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또한 ESG 공시와 연금에 대한 최소 ESG 투자 목표를 요구하는 법률이 변경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석유나 가스 제품은 에너지 수요 감소로 인해 피해는 피해갈 수 없지만 그래도 향후 의류 및 소비자 제품, 제조와 같은 에너지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에너지 회사들이 망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CVS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중 하나는 수익에 대한 메디케어의 의존입니다. 워낙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대한 법률로 인한 헬스케어 기업들이 항상 리스크를 받아온 것이 익숙하기도 한데요. 메디케어 등급의 감소와 고객 손실은 회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특정 처방전을 잘못 취급했을 때 어떤 고객으로부터의 소송은 회사의 규모와 고객 기반의 규모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심각한 우려이고요. 그러나 CBS의 현금 흐름을 생산하는 능력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회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현금 흐름이 아주 많은 두 사업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